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평화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지금 평화개혁연대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직 이게 구성 단계죠. 예, 구성 단계군요. 구상 단계.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흔들기가 아니고요. 예. 당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당을 흔드는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당을 흔드는 게 안철수 대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이 보수 세력과의 이 연대 통합하는 것이 흔들기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예.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은 없다. 예. 필요에 의거해서 연합연대할 수 있다.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연합연대는요. 예. 다당제이기 때문에 예.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법 개정 같은 것은 한국당, 바른정당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개정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약속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MB 적폐 세력 청산 같은 것은 또 민주당과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다당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극단적인 양당제로 생산적 국회가 되지 않고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3당이라는 완충지역을 주어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당제로서 30년 만에 제일 빠른 개원, 누리과정 등 문제가 되던 것을 추경으로 해결한 것, 이런 것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했죠. DJP 연대한 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박 대표님이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답변하기도 싫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분은 그분 말씀하신 것으로 예. 그냥 두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잘 모르고 어떤 걸 잘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게 말을 만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연대와 연합 이거하고 통합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누가 지금 현재 다당제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바른정당과 선거연합을 하자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꾸 통합으로 가고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안철수 대표는 그 통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그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거 연합은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필요에 의거해서. 그건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다가 아니라 선거를 하다 보면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거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과 통합은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흡수 통합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흡수 통합이라고 하면은 바른정당이 발끈하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끈하더라도 괜찮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그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햇볕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DJP 연합하는데 예. 우리가 자민련하고 민주당이 통합했습니까? 연대했다 이거죠. 연대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예. 유사한 점으로 연대를 해서 연합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는 JP화되지 않았어요. 예. 보수의 아이콘인 JP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에서는 사실은 그 정책적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죠? 그 바른정당 측으로부터요.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중도 보수 통합 주장하고 바른정당하고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죠. 예.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간다. 근데 설득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뭐 시나리오를 써놓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님께서 어디서 집단 탈당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단 탈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언론이 제 말을 그렇게 해석했던데 야, 지금 그러한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자꾸 호남 중진들이 예. 어떻게 민주당과 통합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종목적으로는 YS처럼 예. 3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나 또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지 않는다 하고 또 추진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심한 누구나 예. 당 대표나 특히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한 번은 하려고 했고 한 번은 나와서 낙선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대통령에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야말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당 내에서는 선두 주자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도왔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당내 일각에서 그 당대표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치권에 또, 상당한 당원들이, 예. 그러면 저한테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예. 그러한 것은 이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단 탈당을 부정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어떤 의원들은 우리가 탈당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체성과 가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예.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도 예. 국민의당이 잘 돼서 정확하게 존재를 해줘야만이 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통합은 안 되고 연대는 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위한 이거죠. 예? 그걸 한 것도 예.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예. 자동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국정원 개혁 이러한 것은 적폐청산이 필요점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당에서도. 그러나 방송법 개정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왜 여당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또 우리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은 한국당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같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예. 박근혜 이명박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민주당하고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3당이란 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다당제라는 게. 예. 양극단적인 세력들이 자기 정략적으로 예.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우리의 알겠습니다. 역할이에요. 우리 농사 잘 지고 있으면은 예, 좋은 예.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님께서 국정원 개혁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그 검찰의 100억 검찰이 법무부에 105억의 특수활동비를 보냈다. 상납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보도만 보았고 예. 지난주에 주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팩트를 몰라요. 저도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가 그걸 좀 봐야겠어요. 저도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작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도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문제죠. 근데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네,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걸로 처음 들으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네, 언론 보도만 보았는데 예. 자유한국당도 늘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예. 국정원 때 DJ 때도 돈 갖다 바쳤다. 예. 그럼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 예. 그런데 자꾸 빈쪽만 쏴대니까 또 뭐 정치권이란 게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검증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병헌 수석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의 표명했고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데. 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정치를 했고, 예. 또 제가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함께 했고,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정책위장으로 추천을 했고, 또 그분도 원내대표를 할 때 같이 예. 지냈는데 그러한 사실이 보도되니까 제가 역지사지에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할 때 한빛은행 사건이 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국당이죠. 전신 뭐 이해창 총재 등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은 제 친조카가 아니고 족보상으로 30일찬 조카가 밝혀지고 무혐의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격이 옳은지 그 사실관계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지만 예. 어떻게 됐든 정치인으로서 또 특히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출범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진짜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글쎄 말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목을 너무 주제죠, 제목을 주제. 이상하게 따요. 유여해, 아. 포항 천벌 이렇게 따니까 예. 그래서 보는 제 마음에도 저 지금 포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친척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지금 아니요 친척들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그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가 좀 그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논란이 된 거든. 우선 말이죠.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죠. 그렇게 준엄한 경고다, 전심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이거죠. 라고 하는 말들도 이따까지 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그 저 천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누가 댓글 이렇게 올리니까 그 이제 그에 반박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그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그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포항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해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보수 개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채이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라니까 거기에 또 이 흐흐흐 반사 뭐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런 그거는 게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건 장난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뭐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썼던 워딩도 잘 보시면은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들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전체를 제가 한 걸로 또 오해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셔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서는 또 기사가 왜곡돼서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예,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참 진짜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글쎄 하는데 말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목을 주제죠, 제목을 주제. 이상하게 따요. 유여해 포항 천벌 이렇게 따니까 예. 그래서 보는 제 마음에도 저 지금 포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친척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지금 친척들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그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가 좀 그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논란이 된 거든. 우선 말이죠.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죠. 그렇게 준엄한 경고다, 전심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이거죠. 라고 하는 말들도 이따까지 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그 저 천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누가 댓글 이렇게 올리니까 그 이제 그에 반박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그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그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포항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해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보수 개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최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라니까 거기에 또 이 흐흐흐 반사 뭐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런 그거는 게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런 장난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뭐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썼던 워딩도 잘 보시면은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들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전체를 제가 한 걸로 또 오해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셔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서는 또 기사가 왜곡돼서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뭐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나를 핍박하려고 뭐 최동욱도 포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을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하드디스크가 가장 중요한 물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그 PC를 하드디스크가 PC 안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면은 케이스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노출되도록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쭉 뽑으면은 바로 하드디스크만 뽑고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그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 보면 그 초반에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를 하잖아요. 금융 네. 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비상 훈련을 합니다. 그 김빈우가 신호를 보내면 1시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훈련이다 해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PC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들고 뽑으면 바로 뽑히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신호가 오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바로 파쇄기에 집어넣고 탈출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 정도로 대비는 했었겠죠. 근데 본인들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정통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당선을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박근혜 자체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전두환, 노태우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다 박탈됐잖아요. 네. 전 대통령으로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잘못된 거야. 전두환 씨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용어인데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당선 무효였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하라가 아니라 당선 무효였지. 대통령이 아님. 그제 그 소요 방송에서 송병호 님이 MB 정권에서 준비했다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불법이 있었던 걸까? 단순히 댓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좀 끔찍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못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표 조작을 다루었던 방송으로서 느끼는 건데 저는 트위터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흐름을 계속 몇 년간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 댓글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뭐 0.5%도 안 되는 댓글로 뭐 안보 수장을 구속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댓글 느낌은 실드치기가 좀 가능해요. 뭐 국가기관이 뭐 정권 안보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드가 가능해요. 근데 개표 조작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미친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의 전제로만 보면 뭘 못했겠냐. 오히려 쉬워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쉽다고. 굉장히 정밀한 뭔가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의 정통성을 가지려면 이거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덮고 탄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제가 국정원에 적을 둔 사람, 그러니까 국정원에 소속된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경험이 몇 번 안 되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북한, 이렇게 그 대치 상황이라는 이 상황 자체를 전쟁 상황으로 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평화의 어떤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정원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대통령이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도 사실 이명박이 시킨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여기 아까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댓글 수사로 출세한 충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댓글 수사로 출시한 충견들이 0.5%도 안 되는 댓글로 안보수장을 구속했다면 자신들은 4년 후 정치관여검사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비문이죠.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정치 관여로 몰고 있잖아요. 그리고 0.5%든 뭐 100%든 0.00001%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0.5%도 틀린 거고요. 일단 예. 획득가 틀렸고요. 훨씬 더 넘어요. 지금 그 1% 가까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 0.5%라고 해도 수천 건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국정원 직원들이 아이디로 쓴 것이 인증된 것만이에요. 다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조작한 다음 맞아요. 남은 것 중에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건 국정원 직원들이 쓴 거잖아요. 예. 민간인 댓글 부대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지거든요. 예. 다음이요.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을 한 줌도 안 되는 충견들이 좌파 정권의 앞잡이로 몰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살이 충견 검사들로 인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자는 이야기인가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던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상황이 오늘자로 약간 급선회해서 공수처로 설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대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해보겠다는 네, 건데. 그런 의미죠. 네. 근데 정의의 상징이었던 검찰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기억은 안 검사할 나요. 때였었나? 자기 때까지 그랬다. 아, 모래시계 드라마 안에서 검찰 조직의 붕괴를 우려한다? 하루살이 충견 검사들로 인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사 지검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겟은 거기 같아요. 네. 홍준표가 말하는 못된 검사들. 다음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 고도의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틀려먹었고 예. 거기다가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는 그런 가정은 사실 필요 없지만 여기도 처벌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개인 뇌물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데이터 이동제 이쪽에 남아서 공동체로 쓸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도덕적으로 개념이 일단 다르잖아요. 불법성을 떠나가지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과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례의 원칙이 있고 수사에도 관행이 있다. 지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아, 이건 너무 열받는데 이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잘못된 팩트로 그렇죠. 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는 이야기하는 게 현재 검찰을 정치 검찰로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 건 있지만 관행도 있고 비례의 원칙도 있다. 이러고는 야당을 한 명 수사하면 여당도 한 명 수사해야지. 이게 정치 검찰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뭐 관행이 적폐였기 때문에 지금 적폐 청산하자고 하는데 그 적폐대로 가자. 지금 얘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존재의 가치가 없는 나머지 그 당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식의 물타기예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뭐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나를 핍박하려고 뭐 최동욱도 포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하지만 예. 어떻게 됐든 정치인으로서 또 특히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 알겠습니다. 출범 포항 지진 관련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돼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류여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네. 뭐, 참 진짜 계속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글쎄 하는데 말입니다. 마음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네. 왜냐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서 우리가 흔히 기사를 쓸 때 야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제목을 주제죠, 제목을 주제. 이상하게 따요. 유여해, 아. 포항, 천벌 이렇게 따니까 예. 그래서 보는 제 마음에도 저 지금 포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친척분들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지금 아니요 친척들이 지금 이번에 포항에 피해를 입으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그렇게 말했냐,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제가 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지금.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게 네. 그 이제 처음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명하고가 좀 그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논란이 된 거든. 우선 말이죠.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죠. 그렇게 준엄한 경고다, 전심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다 이거죠. 라고 하는 말들도 이따까지 하신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근데 이제 뭐 그 저 천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누가 댓글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 이제 그에 반박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다 그 천심이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거나 그 해명하거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네. 포항에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때 그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해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보수 개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우리 당,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하고 통합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누가 지금 현재 예. 다당제 국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예. 또는 필요에 의해서 바른정당과 선거연합을 하자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꾸 통합으로 가고 보수 대통합 운운하면서 3당 통합의 길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가 다른 그러한 당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안철수 대표는 그 통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그 불신이 쌓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거 연합은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필요에 의해서. 그건 필요하다. 예. 그건 필요하다가 아니라 예. 선거를 하다 보면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것과 통합은 다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흡수 통합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흡수 통합이라고 하면은 바른정당이 발끈하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끈하더라도 괜찮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그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 함께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햇볕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자꾸 DJP 연합하는데 예. 우리가 자민련하고 민주당이 통합했습니까? 연대했다 이거죠. 연대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예. 유사한 점으로 연대를 해서 연합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DJ는 JP화되지 않았어요. 예. 보수의 아이콘인 JP가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에서는
사실은 그 정책적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죠? 그 바른정당 측으로부터요.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계속 중도 보수 통합 주장하고 바른정당하고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가야죠. 예. 하지 않도록 설득해 나간다. 근데 설득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떡합니까? 글쎄요, 거기까지 시나리오를 써놓은 건 아니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님께서 어디서 집단 탈당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단 탈당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진행이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이 반사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거는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건 장난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썼던 워딩도 잘 보시면은 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들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제가 했던 말을 전체를 제가 한 걸로 또 오해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셔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서는 또 기사가 왜곡돼서 나갈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 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채이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의 정통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말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정치 개입 사건이죠. 게이트. 네. 그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서 댓글을 은폐해야 된다. 그러니 뭐 거기에 국정원이네 검찰이네 총동원돼가지고 덮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런 거예요.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확보해서 지금 검찰로 이첩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석열이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나를 핍박하려고 뭐 최동욱도 포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굉장히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을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상상이 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하드디스크가 가장 중요한 물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 그 PC를 하드디스크가 PC 안에 들어있죠. 네.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서 그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면은 케이스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노출되도록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쭉 뽑으면은 바로 하드디스크만 뽑고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그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 보면 그 초반에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를 하잖아요. 금융 네. 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비상 훈련을 합니다. 그 김빈우가 신호를 보내면 1시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훈련이다 해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PC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들고 뽑으면은 바로 뽑히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신호가 오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바로 파쇄기에 집어넣고 탈출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 정도로 대비는 했었겠죠. 근데 본인들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정통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당선을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박근혜 자체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전두환 노태우도 되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노출되도록 조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외장형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쭉 뽑으면은 바로 하드디스크만 뽑고 달아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러면. 그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 보면 그 초반에 이병헌이 다단계 사기를 하잖아요. 금융 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처럼 비상 훈련을 합니다. 그 김빈우가 신호를 보내면 1시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은 훈련이다 해서 증거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나와요. 바로 PC에서 그냥 일어나면서 들고 뽑으면 바로 뽑히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예요. 신호가 오면 하드디스크를 뽑아서 바로 파쇄기에 집어넣고 탈출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아요. 그렇게 했겠네요. 그 정도로 대비는 했었겠죠. 근데 본인들도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고 정통성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다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정통성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돼.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지만 당선을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해요. 박근혜 자체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왜 그 전두환, 노태우도 전 대통령에 대한 이게 다 박탈됐잖아요. 네. 전 대통령으로 부르면 안 돼요. 원래는 잘못된 거야. 전두환 씨 정도가 가장 적당한 용어인데 박근혜는 원천적으로 당선 무효였던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탄핵하라가 아니라 당선 무효였지. 대통령이 아님. 그제 그 소요 방송에서 송병호 님이 MB 정권에서 준비했다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MB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불법이 있었던 걸까? 단순히 댓글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좀 끔찍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뭐 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못했겠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표 조작을 다루었던 방송으로서 느끼는 건데 저는 트위터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흐름을 계속 몇 년간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 댓글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뭐 0.5%도 안 되는 댓글로 뭐 안보 수장을 구속했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댓글 느낌은 실드치기가 좀 가능해요. 뭐 국가기관이 뭐 정권 안보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실드가 가능해요. 근데 개표 조작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미친놈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개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저의 전제로만 보면 뭘 못했겠냐. 오히려 쉬워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쉽다고. 굉장히 정밀한 뭔가가 나와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심한 누구나 예. 당대표나 특히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한 번은 하려고 했고 한 번은 나와서 낙선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대통령에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야말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 당 내에서는 선두주자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도왔습니까? 예. 근데 지금 대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당내 일각에서 그 당대표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치권의 또 상당한 당원들이 그러면 저한테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얘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퇴출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예. 그러한 것은 이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단 탈당을 부정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지금 어떤 의원들은 우리가 탈당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저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정체성과 가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예. 아하.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도 예. 국민의당이 잘 돼서 정확하게 존재를 해줘야만이 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통합은 안 되고 연대는 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위한 이거죠. 예? 그걸 한 것도 예.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예. 자동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채이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뭐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오늘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능숙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한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그런데다가 사실 또 그 민주당의 양양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라니까 거기에 또 이 흐흐흐 반사 뭐 이런 장난스러운 대응하시고 그런 그거는 게 장난스럽게 대한 게 아닙니다. 아, 본인의 그렇습니까? 당에서 예. 그런 장난이야기보다는요. 전 정치인은 책임지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양양재 의원께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할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퇴하라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 당에서도 무겁지 못한 이야기인 거죠.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지명직이 아니고 선거로 된 최고위원입니다. 타당의 최고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입이 가벼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공개적으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그 포항 지진의 하늘에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사과 뭐 그 글을 올리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 천벌까지 갔던 거는 언론과 그리고 댓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네. 언론에서 천벌이라는 것을 뽑아서 했던 부분도 그거는 문제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제가 정말 그 당시에 보수 개멸이라고 하더니 하루하루 없어지니까 무섭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 사람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포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전심은 민심,
즉 사람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개미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전 정권을 계속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댓글도 있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서로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저런 말들에 대해서 국민의 말을 기울여야 된다. 하늘의 경고라고 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라는 걸 전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도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스럽게 바라보는지도 알아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류채이고 의원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제가 만약에 정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다면은 네. 이렇게 쓰겠죠. 만약에 더 정확하게 써야 된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내가 듣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들을 좀 세심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으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겠지만 글쎄요. 그러셨으면 문제가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은 정말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줄여야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가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천벌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또 저한테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예. 계속 기사를 만들고 또 만든 뒤에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은 또 저를 무당이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원로 목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언을 한 것도 아닌데 무당이라고 말을 한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오늘 사실 이제 뭐 정치인의 말과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뭐 네.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이제 말을 짧게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좀 그럼요. 반성도 한다고 그러셨으면은 처음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이라는 게 우선 뭐 진위가 잘못되게 내가 제대로 정확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네. 그렇지만 뭐 천벌이나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